안녕하세요. 맥앤팁입니다. 맥의 스프레드시트 넘버스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 팁 7가지를 알아봅니다. 맥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윈도우의 엑셀이라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들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엑셀은 전체 화면이 하나의 거대한 테이블, 즉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테이블의 각각 다른 부분들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채워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넘버스의 하나의 테이블에 한쪽에는 데이터 자료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부분들에 데이터를 계산한 결과 값들을 배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넘버스에서 테이블 사용법은 엑셀과는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테이블에는 하나의 데이터셋만 입력합니다. 또 다른 테이블에는 하나의 다른 정보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트별로 원하는 만큼의 테이블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셋만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둘 것은 표의 데이터가 입력된 행에 대해서입니다. 하나의 행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레코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 테이블에서 행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날짜에 따라 각각의 행에 상품의 수량 데이터가 할당됩니다. 그러므로 날짜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품의 수량 데이터가 반복됩니다. 여기서 맨 위의 머릿말과 아래의 꼬릿말 행은 제외됩니다. 넘버스의 행이 하나의 정보를 나타내고 다음으로 넘버스의 테이블에는 머릿말과 꼬릿말이 있습니다. 머릿말과 꼬릿말의 행은 기존의 행과는 구분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행이 머릿말 행입니다. 우측 사이드바 포맷 옵션에서 표 탭에 가보면 중간쯤에 머릿말과 꼬릿말 행을 나타내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행 하나를 추가해서 우측 사이드바 표 탭에서 꼬릿말 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들 머릿말과 꼬릿말 행은 기존의 행들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꼬릿말에는 데이터 대신에 계산값 등의 입력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판매량 합계를 넣어보겠습니다. 사과열의 꼬릿말 행에 sum 함수를 입력하고 계산할 셀들을 선택할 필요 없이 사과열 자체를 선택하면 합계가 구해집니다. 여기서 선택된 열의 머릿말 행이나 꼬릿말 행의 데이터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넘버스에서는 머릿말이나 꼬릿말 행은 일반 행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산을 할 때 머릿말이나 꼬릿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 엔터를 쳐서 하나의 행을 더 만들 때도 자동으로 꼬릿말 행을 만들어 아래로 밀어줍니다. 다음으로 알아둘 것은 셀의 포맷입니다. 테이블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셀에 숫자가 입력되어 있지만 어떤 셀에는 숫자가 그대로 표시되고 가격이 입력된 셀에는 1이라고 통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통화 표시는 오른쪽 사이드바의 포맷 옵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셀 탭에서 데이터 포맷을 선택하고 통화를 클릭합니다. 또한 숫자의 소수점 이합수 표시나 천 단위 표시 등도 합니다. 테이블의 열을 선택하면 전체 열의 포맷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을 추가해도 같은 포맷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포맷 옵션은 특히 날짜를 입력할 때 자주 사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날짜 셀을 선택하게 되면 좌측 하단에 보면 항상 실제 값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맷이 월과 날짜로만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도 실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의 데이터 포맷에서 날짜를 선택하면 다양한 옵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도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날짜 포맷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기능 중 하나가 정렬입니다. 열에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서 행들의 순서가 정렬됩니다. 표의 정렬은 먼저 열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구성 옵션에서 정렬 탭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전체 표 정렬을 선택하고 열 추가해서 정렬을 원하는 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림차순, 올림차순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데이터를 셀에 입력했다면 정렬 탭에서 지금 정렬을 클릭해주면 업데이트됩니다. 가장 위의 열의 헤딩을 클릭하면 우측에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고 우측 사이드바를 통하지 않고도 여기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넘버스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필터입니다. 필터는 우측 사이드바의 구성 옵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에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량이 100보다 큰 값을 구할 때 필터를 추가하고 판매량 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규칙 선택을 하고 숫자를 클릭합니다. 다음보다 큼에서 숫자를 100으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판매량이 100 이상의 데이터들만 남습니다. 다시 원래 테이블을 보고 싶으면 필터 스위치를 오프시키면 됩니다. 또한 열의 헤딩 드롭다운 메뉴에서도 빠른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 데이터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항상 필터를 오프시키고 작업합니다. 넘버스 같은 스프레드시트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먼저 이러한 테이블들이 기본적인 사용법을 아는 상태에서 함수를 적용해야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곱개를 구하고자 한다면 수식을 입력할 셀에 등호를 입력하고 수식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우측 사이드바가 함수 탭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이 카테고리별로 함수를 찾든지 아니면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래쪽에 함수들에 대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이 설명란에 함수의 이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함수가 원하던 함수가 아니라면 설명란 아래쪽에 추가 정보란이 이 함수와 유사한 종류의 함수들을 추천해 줍니다. 함수가 잘 이해 안 될 때는 이 설명란에 있는 대로 예제를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설명란을 잘 활용하는 게 함수를 익히는 데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넘버스 사용에 필요한 7가지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